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예. 왜 같은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래. 비난하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가혹하게. 나도 주주요. 그러게요. 다우존스 0.8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15% 하락했고 S&P 500은 1.57%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관세가 이제 4월 9일부터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좀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를 가지고서 좀 기대했다가 뒤로 갈수록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좀 그 느낌적인 느낌. 네. 이건 어차피 뭐 전문가라고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 느낌적인 느낌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 문제를 뭔가 시스템 리스크로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금융위기라고 하면은 뭐 채권에서까지 문제가 생기거나 파생 상품에 연계되는 네. 문제가 생겨서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만 하더라도 어디서 뭐가 사고가 났는지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 관세라는 뉴스플로우에 의해서 침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플로우만 달라지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이제 베팅을 자꾸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 딱 초에 베팅을 했다가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닌가 보다 싶으면 좀 빨리 빠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뒤로 갈수록 하락세, 장 마감할 때 가는 길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협상 안 한다라고 했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 70개국이 관세 협정을 요청을 해왔고 여기서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테슬라는 4.9% 하락했습니다. 네. 4.9%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는 뭐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애플이 많이 애플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군요. 애플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 예, 관련 소식도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요새 뭐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트럼프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 트럼프의 이 뭐죠 소셜 트루스 네.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권한대행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권한대행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탈착 투자, 그리고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숙제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있나 싶었는데 한 이 정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임기 동안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엄청 뭐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은 방위비 협정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을 2번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방위비 협정은 맺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또 뒤집으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내용도 권 팀장님이 앞권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놨었죠. 예, 좀 자세하게 한번 올려놨었습니다. 그때 네. 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뭐 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그때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일종의 그냥 뭐 협상 카드니까 협상 카드로 못 내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꼭 주한미군이 방위비를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주한미군에다가 방위비를 많이 주는 것만이 협상 카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남중국해를 그 방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해군 그 군함을 늘리는 방식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KDDX를 비롯해서 그 대항함대를 키우는 프로젝트가 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돈 니네 돈 쓰지 말고 우리 돈 쓸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명분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북한하고 싸우는데 대항함대가 왜 필요합니까? 네. 네. 근데 굳이 대항함대를 꾸리는 거는 태평양 쪽에서의 작전을 그렇죠.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국방비 쓰는 건데 우리가 이만큼 쓰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덜 써도 되지 않냐. 그런 식의 협상 카드도 내밀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와요. 그리고 요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국도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Call me.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네. 신이 미국을 축복하시길. 요걸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 메이크 어게인 안 하고 네. 갓블레스 아메리카를 얘기한 거는 중국을 배려한 거 아니냐. 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 콜미 해라라고 하면은 네. 야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야 중국 전화해 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갓블레스 하다는 거는 그나마 좀 배려한 거 아니냐라는 뭐 해석은 나오는데 사실 뭐 이거는 해석의 네. 영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한국하고 얘기하던 부분에 최고의 팀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으며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 정상합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어제 그 11시 비행기 타고 나갔습니다. 네. 미국 날아갔죠. 예, 예. 그러면서 어제 그 공항에서 기자들을 좀 만났었는데 그 공항 뭐 저는 못 갔고요. 네. 그 공항 나간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LNG 얘기를 좀 많이 했었대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산 늘려가는 문제를 그동안 논의를 했었던 거고 네. 우리가 흑자 규모가 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흑자를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그 수입을 어떤 걸 더 수입할 것인지를 위주로 패키지를 짜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그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멘트가 그 CNN을 통해서 나갔는데 우리는 맞서지 않고 협상할 거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관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포지션은 뭐냐라는 게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공조를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조선과 액화천연가스,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좀 얘기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4% 관세 부과하기로 9월부터 관세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9일부터. 예, 9월? 이제 오늘이죠. 9일. 네.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이고 오늘 오후 한 아마 오후 1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레빗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다.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 관세 시행되는 이유다. 이분이 참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이분 27세 캐롤라인 네. 레빗 대변인의 이런 건 그- 대단하더라고요. 어우 막 이 해맑은 표정으로 전 세계 경제를 쪼개버릴 수 있는 104% 관세 얘기를 하는데 와 참 아이고 기자들하고도 막 이런저런 설전들 하는 거 이렇게 영상들 뭐 있잖아요. 예, 예. 보면 와, 이건 뭐 그 방향이 어떻다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대단한 그러니까요.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전혀 뭐 기자들한 그 얼마나 뭐 백악관 출입 기자들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또. 근데 네. 거기서도 뭐 전혀 밀리지도 않고 예. 예. 하여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단하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대단해. 네. 말 더 붙이면 혼날 것 같고 예. 그 미국 내에서도 좀 갈등들이 좀 있어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2026년 정치적으로 확실히 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왜 2026년을 얘기하냐면 중간 선거가 있는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친트럼프 인사잖아요. 테드 크루즈는 뭐 전형적인 트럼프 인사인데 이게 이러다가 우리 중간 선거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었고요. 네. 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꽤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완곡하게 음. 경제적 재앙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음.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로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갈등이 그냥 정말 난장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트럼프 관련한 뉴스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랑 좀 관련 있을 법한 얘기들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정말 보면 볼수록 음. 이렇게 할 일 정말 그 난장판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코스피가 좀 그래도 0.26%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버텨준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와중에 코스피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0.56% 상승 마감했거든요. 물론 뒤로 갔을 때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같이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 패턴하고 코스피 주가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네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가 큰일 해줬다. 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워낙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내준 거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음. 아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
꾸역꾸역 네.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프로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네. 갤럭시 S25. 네. 제가 그거 잘 팔린다 그랬잖아요. S25. 네. 딱 출시되자마자 권 팀장님이 평가 좋던데요?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봤겠죠? 뭐, 그때 뭐라 했어요? 뭐 혁신이 없다부터 해가지고 뭐 나오든지 말든지 뭐 아니,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고 막. 거짓말 하지 마. 혁신 없다는 걸로 난 비판하진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혁신 없어진 지 이미 10년 넘었기 때문에 뭐 그거 갖고 비판 안 했을 거고. 그냥 전작이랑 뭐 똑같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전작이랑 뭐 이렇게 성능도 크게 바뀐 게 없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했을 수 있겠죠. 디자인도 훨씬 예뻐졌는데. 디자인이 아, 그래요? 예뻐졌죠. 네. 아, 맞아요. 예. S25가? 네. 아, 그럼 뭐. 근데 잘 팔린대요, 아, 요즘에? 잘 팔려요. 그래갖고 인공지능 기능 내가 아마 비판했던 것 같다. 인공지능 뭐 동그라미 침 뭐 이거 서클 투 서치. 예. 네. 그거 좋아요.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뭐 이러면서 내가 약간 좀 그때 약간 조롱조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네. 얼마인지 궁금하면은 막 검색해보고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아 나중에 이거 와인 먹을 때 한번 더 먹어보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 가격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기능이 비교. 있어. 아, 바로 앞자리엔 그 와인 갖고 온 사람 민망하게. 아니요.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아 그래요. 근데 앞에서 그냥 막 검색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좀 민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이거 저도 한번 사 먹어보려고요. 그러면서 라벨만 딱 찍은 다음에 네. 동그라미 딱 치면은 검색해서 아 좋은 와인이라고 그랬는데 뭐 9,900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죠 그게. 아. 진짜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디램 출하량이 많이 늘었는데 네. 이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분명히 이게 다운 사이클에서 왜 디램 가격이 좀 이렇게 뭐 현물가는 좀 오르는 추세도 보이고 고정가에서는 좀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해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구안신 중국의 소비 진작책에 영향을 좀 받았고 그리고 선구매가 있었대요. 미국 관세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땡겨서? 선구매를 땡겨서 쓴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던 부분들은 사실 애널리스트의 예측치에 그때그때의 뉴스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네, 어렵죠. 리스크가 좀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거의 패닉 바잉 수준이라던데. 아이폰이요? 아니야. 마트 같은 데, 아이폰은 패닉 바잉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이폰도. 네.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도 지금 물건값 다 오른다 이래갖고 엄청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휴지를 사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 휴지 중요하죠. 네. 팬데믹 때도 뭐 휴지부터 휴지부터가 사재기를 없어졌었죠. 했었는데 네. 그 우리 그 대림바스의 비대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어제 주가 비교인데요. 한 달 동안 삼성전자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와서 0.37% 하락했는데 네. 애플은 24.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제 이조 기자하고 약간 농담 삼아서 하던 얘기인데 네. 이게 그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기지는 베트남이고 네. 애플의 주요 생산 기지는 중국인데 중화, 네. 중국과 뭐 대만 정도죠. 정도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관세를 같이 두드려 맞았을 때 누가 더 데미지가 클 것인가라고 보면은 베트남은 지금 갔습니다. 네. 미국 가가지고 이제 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러 워싱턴 D.C.로 좀 가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좀 전해졌었고 지금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해요. 네. 이게 저 이 조건도 굉장히 웃겼는데 이게 베트남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네. 재미를 좀 봤어요. 베트남이요? 예. 트럼프가 이게 중국을 빡 때리니까 네. 아, 베트남 베트남으로 쫙 넘어오는 거예요. 그 재미를 좀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또 물 들어온다. 이번에 확실히 잡자. 그리고서 지금 베트남이 미국에다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중국 우회 수출 딱 막아드릴게요. 생산 기지를 우리 걸로 가져오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협상해서 관세율 제로로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설프게 중국 물건을 베트남 치고 들어가는 그거 저희가 원산지 딱 막아드릴게요. 요거를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하는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뭐 종종 설명드렸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저희 위성 통신 좀 하면 안 돼요. 그때 외국인 100% 회사도 가능합니다. 임시 규정으로 작년에 네. 그것도 해줬고.
그리고 뭐 비해제 보잉 뭐 비행기가 날아가다 문이 뜯어진다고요? 그렇다면 20대 구매 비해제 네. 뭐 그런 것도 어. 해주고 라키드 마틴 하고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도 46% 맞아가지고 네. 베트남도 이제 관세 협정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러면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누가 더 맞을까? 맞을 확률이 높을까라고 보면 누가 봐도 중국이 더 중국이죠.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베트남 생산 기지인데 삼성전자가 나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약간 농담처럼 농담 삼아 했죠. 예, 이조 기자하고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가의 추이는 약간 그 흐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인도 언론에서는 약간 여기도 약간 좀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인도는 그 지금 관세가 26%입니다. 네. 중국은 34%고. 네. 그러면 나니 이거 하고 있어요. 중국 다음은 나니 해가지고 이제 그럼 애플 공장 인도 오니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제 인도 언론에서는 야 지금 비행기 5대 띄웠다. 지금 관세 좀 막기 전에 인도에 있는 아이폰 빨리 미국으로 옮겨놔야 되니까 네네. 지금 비행기 5대 띄웠다라는 얘기가 그 타임스 오브 인디아 현지 매체를 통해서 좀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의 그 캐파가 약 2,500만 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중 한 1,000만 대가 현지 인도 시장에다 풀릴 물량이라고 한다면 네. 한 지금 인도 물량을 다 미국으로 돌리면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면 캐파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인도 쪽에서는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금 브라질 현지 매체에서는 네. 난이 또 그러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왜요? 브라질에는 폭스콘 공장이 좀 있습니다. 네. 물량이 브라질에. 많지는 않은데 네. 근데 여기는 또 관세가 인도보다 더 낮아요. 10%예요. 아.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도 난이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뭐 베트남에서도 지금 이제 애플 공장이 좀 있으니까 우리 협상 잘 되면은 애플도 우리한테 오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맥을 생산하는 데가 말레이시아가 24%짜리 말레이시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일랜드 아일랜드. 네, 이조 기자가 좋아하는 아일랜드가 관세율 20%로 아이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관세를 좀 낮은 데서 은근히 기대를 중국 두드러 맞는 그 상황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자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어제 네. 한화로에서 주가 8.7% 올랐어요. 이전에 그 유상증자하기 전에 대주주 거 그 주식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준 거 네네. 이게 뭐가 됐든 모양새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서 그게 뭐 승계자금 승계자금 아니냐 그런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김승현 회장이 지분을 증여를 했습니다. 보유 지분의 절반을 아들들에게 증여를 해서 승계를 다 끝냈다. 승계를 위해서 딴짓거리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좀 주주들의 반발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백도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에서 돈을 그러니까 하나로 에어로에다가 하나오션 주식을 팔아갖고 1조 3천억을 아들들이 갖게 됐잖아요. 네. 그 돈을 다시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세상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이런 거 있으면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뭔 상관? 맞아요. 그랬어요. 뭐 싫으면 주총하든가 네. 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주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진짜 추진했던 계획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자를 참여하는 방식도 아예 그냥 대놓고 대주주가 불리한 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됐냐면은 네. 소액 주주는 15% 할인 증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한화에너지하고 이제 그 1조 3천억 하나오션 주식 팔았던 네. 그 주식 하나임팩트 뭐 여기 대주주는 시가 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개인 주주보다 한 15% 높은 가격에 네. 주식을 매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분 희석이 좀 적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그 전에 좀 논란이 됐었던 아니면 주주들이 불만을 가졌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설명이 좀 너무 불명확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3조 6천억 원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뭐 부채 비율을 생각하면은 차입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요게 하나 얘기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야 니네 돈 많이 버는데 한 3년이면 벌 것 같은 돈을 왜 굳이 증자를 해서 보냐. 네. 증자를 해서 돌리려고 하냐.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3조 6천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증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네. 전체 투자 규모는 11조 원입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3조 필요하다고 3조 6천억 증자한다 그러니까 증자 때 필요한 돈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금융권에서 차입하고 현금 흐름 네. 영업 흑자로 보는 7조 4천억 원까지 더해가지고 총 11조 원을 투자를 하려 그래요. 근데 그 저희가 비판이 있었죠. 네. 왜 야 니네 그 돈도 잘 벌면 그 버는 돈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정도 회사 탄탄하면 은행에서 빌려도 되는데 네. 왜 그 증자하냐 했더니 사실은 증자도 하고 차입도 그다음에 하고 은행에서도 빌리고 그다음에 번 돈도 때려 쓰고. 넣고 번 돈의 한 절반 정도 때려 넣어가지고 한 11조 원 정도를 예.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뭐 그때 하나 오션 주식 왜 샀냐? 네. 그것도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호주에서 그때 그 뭐 발주 났었는데 수출 경쟁하자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우조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조선 업계에서는. 근데 부실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신용등급의 문제 제기가 좀 있으면서 떨어졌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우조선 망하면 우리가 다 지원할 겁니다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지분율을 좀 높여야 됐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어제 처음 간담회에서 나왔는지 제가 전화해서 들었는지가 좀 헷갈리긴 네네. 하는데 취재하다가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근데 뭐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한 3년이면 벌 돈인데 꼭 증자해가지고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랬더니 지금 유럽에서 공장을 막 짓고 있는데 그 여기 같이 보시면은 동유럽 사우디 조인트 벤처 투자 이게 그 막 유럽에서 정부 차원에서 50% 이상 현지 생산하는 데다가 발주 늘려고 하려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정부 발주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생산이 최소한 절반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한 법이 막 통과가 막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라인메탈이나 이런 데가 네네. 여기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현지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주를 국방비 늘리는 발주를 다 잡아먹고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면 예,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공장 줘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설명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스탈 지분 인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제 이런저런 설명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슈가 되게 길어가지고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좀 내용 아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오스탈 지분은 원래 대우조선 하나 오션이 살라 그러다 하나 에어로가 사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바뀌었냐면은 하나 오션이 오스타를 사게 되면 조선사하고 조선사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호주 여론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하나 에어로가 오스타를 사면은 두 개의 별도 회사로 있을 그렇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에어로가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좀 됐다라는 네, 설명도 네. 어제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반발하는 거 대충 어물쩡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근데 한화가 이번에 보여준 거는 진짜 뭐 승계 이슈 있으면 승계 이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액션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진심은 또 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돈으로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거죠. 네. 이게 대주주 책임진다는 거 말로 하지 말고 그럼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면은 소액주주보다 더 높은 가격에 대한 주가의 책임을 또 진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돈 더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쩌면 그 자본주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거 하는 데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주주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좀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들은 원래 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에너지가 이제 계열사 주식 사다 보니까 이 이해상충이 발생을 한 건데 네. 앞으로는 그 이해상충 나는 거래들도 굉장히 좀 이제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시장에서도 바로 받아주잖아요.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가 바로 8% 네. 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8% 올랐어요. 네, 어제만. 어제 같은 날. 예. 와. 방산주가 다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 자본시장에 좀 많은 변화다. 그리고 하나도 이번 거는 빠르게 대응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뭐 대응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넣었으면 또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주주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좀 있겠군요. 예, 예. 자, 오늘 저희가 악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이주호 기자 이 의상 이쪽으로는 그냥 이주호만 입히는 게 나은 것 같아. 괜히 나는 잘못 입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자, 이주호 기자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저희가 라코스테 라코스테. 긴팔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팔이 좀 길어서 예, 그 정프로님도 팔 좀 기시죠? 나도 좀 길죠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거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보니까 팔 길이가 적당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예. 아,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살짝 한번 일어나 줘요. 네네. 네. 일어나서 우리 이주호 기자의 핏을 한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 다 잘 어울려 얘는. 자, 그 라코스테. 카메라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잘라버리는군요. 얼굴 보지 마시고 예. 얼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코스테 긴팔 티셔츠인데 여기 이제 카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카라 없는 거는 이렇게 이제 라운드로 좀 더 캐주얼하게, 카라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캐주얼 정장 같은데도 많이 입으시니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또 연출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S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코스테 정품 티셔츠로 라운드 또 폴로 카라티 이렇게 긴팔로 여기 요즘 봄 정도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두께감이 음. 봄에 입기 가장 좋은 두께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저희가 그 약간 두꺼우면 봄에 덥잖아요. 벗을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두께감이 제일 좋습니다. 봄에 입기 딱 좋아요. 입고 벗기가 또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벗어보니까 입어보니까 벗어보니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라운드 티 요게 가격이 아마 79,000원. 네, 긴팔입니다. 요 카라티가 79,000원, 그다음에 라운드 티가 59,000원. 네, 카라 붙었다고 또 좀 가격이 다르네요. 아, 카라가 2만 원. 네, 카라티가 하여튼 7만 원. 근데 이게 더 좋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회사에 갈 때는 그냥 라운드 티 입고 가면 조금 뭔가 격식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켓 안에다가 이런 카라티 정도 입으면 네, 맞아. 딱 격식 있어 보이고 또 예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카라티를 이주호가 입었어야 되는데. 먼저 가지고 하시더라고. 나 정프로님. 몰라서 그냥 집어 입었는 거야. 자, 여튼 네. 라코스테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뭐 골프 치러 설명이 가실 때도 필요합니까, 좋고, 이게? 네, 그렇게 연출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게 다 그 악어 마크 있으면은 또 부러웠는데. 네, 진짜 부러웠어요. 악어가 크로커다일하고 네. 헷갈리면 안 돼서. 왜 또 크로코다일도 좀 브랜드죠. 예. 악어가 근데 이쪽으로 입 벌리는 애가 있고 저쪽으로 입 벌리는 애가 있었어. 아, 그래요? 예. 이제 딱 보면 알지 우리는. 저거 악어가 다른 쪽으로 입 벌리고. 이쪽으로 입 벌려야 예. 되는 자, 라코스테 옷이 굉장히 품질 좋습니다. 뭐 다 아실 텐데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 합리적 가격,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갖고 왔습니다. 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